제가 작년 12월 달에 와서 3월 개학하기 전까지 우리 학교 교수님들 그리고 직원분들을 다 한 번씩 만났어요. 얼굴을 한 번씩 다 대했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 하면은 우리 구성원들이 가진 잠재력과 또 문제점이라면 문제점, 또 능력 이런 거를 파악해야지만 그 다음 단계로 갈 수 있다. 이런 생각을 했기 때문에 먼저는 그런 작업을 좀 했죠. 그러다 보니까 이게 이제 시간을 낭비한다 이렇게 볼 수도 있었지만 저는 앞으로 우리 구성원들이 힘을 합해서 탄탄하게 가기 위해서는 그런 기초 작업을 다지는 게 필요하다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조금 느리더라도 함께 멀리 가기 위해서는 빨리 가는 게 중요한 게 아니다. 다지고 가는 거 중요하다. 그렇게 생각을 했고, 그 다음에 뭐 3월 이후에 이제 개강을 하고 학기에 학생들이 돌아가고 하면서 제가 이제 특히 교무위원들을 중심으로 또 교직원들하고 또 접촉을 많이 했어요. 그러면서 1학기 마치는 시점에 교원 연수회를 가졌죠. 또 직원 연수회를 통해서 거기에서 우리 교직원들이 생각하고 있는 게 뭔가, 또 학생들이 생각하고 있는 게 뭔가를 파악하고, 그래서 제가 내세운 게 이제 학생 성공 시대를 만들겠다 이런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학생들이 학교 다니면서 학교 생활도 만족하게 하면서 또 요새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맞는 어떤 기술 습득, 그리고 4차 산업혁명 시대는 문제 해결 능력 같은 게 중요해지니까 이러한 것들을 습득할 수 있도록 하고, 이것이 마지막에는 학생들이 취업이라든지 창업까지 이어질 수 있게 해주자 하는 게 이제 학생 성공 시대의 목표인데, 그러한 학생 성공 시대를 만들기 위해서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되는가를 가지고 또 교무위원들을 데리고 제가 7대 혁신 과제라는 걸 발표를 했어요. 그래서 7대 혁신 과제를 통해서 우리 학교가 지금 변하는 모습을 저는 우리 구성원들이 스스로 느끼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앞에서도 말했듯이 제가 제 자신을 평가하는 것보다는 그거는 우리 교수님들이나 또는 여기 직원분들도 계시니까 어떤 학교가 발전을 향한 변화가 있는지 하는 것은 아마 그분들이 판단하시겠죠. 우리 청운대학교는 지금 홍성에도 있고 또 인천에도 캠퍼스가 있습니다. 인천 캠퍼스가. 사실 지금 말씀하셨듯이 인천 캠퍼스는 입학에 대해서 큰 걱정을 안 해도 됩니다. 왜냐하면 인천에 배우 인구가 한 300만 되는데 거기에 대학이 4년제 대학이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비교적 거기는 학생 지원이 충분하다 이렇게 보고는 있습니다만은 이제 홍성이 문제죠. 홍성은 인구가 감소하는 지역이고, 물론 주변에 그 내포 신도시가 있고 충남도청이 이전해 왔기 때문에 그러한 것은 이제 학교로서는 좋은 호재가 될 수 있고, 또 이제 혁신 도시를 우리가 만들려고 하고 있지 않습니까? 충남 대전 지역에. 그래서 혁신 도시가 내포 신도시로 온다 그러면 중앙에 있는 공공기관들이, 공기업이나 공공기관들이 내려올 수가 있고, 또 지역 할당, 인재 할당이라는 게 있어서 이 지역의 학생들이 취업 기회가 넓어지니까 이게 이제 대외적으로는 이런 것들이 우리한테 좋은 호재고 이걸 잘 이용해야 된다 생각을 하고 있고요. 대내적으로는 분명한 위기가 옵니다. 왜냐하면 내년 후년까지 약 2년 뒤에 12만 명의 학령 인구가 줄어듭니다. 12만 명이면 단순히 숫자로만 계산하면은 1000명 입학 정원되는 학교가 120개가 없어진다는 계산이에요. 그럼 우리도 결코 안심할 수 없는 상황이죠. 그러니까 이제 몇 가지 우리가 신경을 쓰는 게 있는데, 우리가 그 평생교육 지원 체제 사업이 있습니다. 라이프 사업이라고 하는데 그거를 받았어요. 그래서 이제 꼭 고등학교 졸업해서 학령 인구가 아닌 직장을 다니면서 또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맞는 새로운 직업을 위해서 새로운 교육이 필요한 분들에게 교육 기회를 제공하는 거, 이게 또 중요한 거고요. 그 다음에 지역사회 연계를 매우 제가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홍성군이라든지 충청남도라든지 또는 이 주변 지역, 예산, 보령, 청량을 다 포함해서 이런 지역들과 우리 대학이
서로 협조하는 상생 모델을 만들어야 된다라는 걸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히 취창업 중점 사업이라는 걸 또 우리 학교가 교육부로부터 지원을 받아요. 그러면 그거는 뭐냐 하면 학생들이 기업에 가서 일하고 기업에서는 돈을 안 주고 장학금으로 그 취창업 중점 사업 지원에서 장학금이 나가고 그렇게 해서 학생들의 취창업을 활발하게 해주면은 홍성 지역에도 분명히 가능한 자원들이 올 것이다. 저는 더 나아가서는 수도권에서까지 우리 학교 학생들이 인천이나 경기도에서 많이 옵니다. 여기서도 우리 학교의 장점을 보고 오지 않을까 이렇게 기대를 하면서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우리 대학이 뭐 미국의 하버드 대학이나 뭐 스탠포드 대학을 따라가기는 어렵습니다. 근데 지금 말씀하셨듯이 외국에도 지방 대학이지만 강소 대학이 있어요. 지방 대학이지만 강한 대학이 있습니다. 그런 대학이 우리들의 롤 모델이 될 수 있겠다 생각하는데 특히 일본은 대학 수가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그게 지방에 있는 자그마한 대학들이에요. 그런 대학들이 다 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왜 그러냐? 그 지역사회하고 지방대학이 서로 상생하기 때문에 가능하다. 그리고 지역사회 차원에서 또 지방대학을 지원도 해주고 또 지방대학은 지역사회의 사회 문제를 해결하는데 인재를 투입해주고 이것이 상생 모델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일본의 경우라든지 또는 영국도 마찬가지예요. 영국의 뭐 런던에는 대규모 대학이 있고 런던 주변에 옥스퍼드 대학이니 뭐 케임브리지 대학이니 있지만 저기에 뭐 셰필드라든지 또는 맨체스터라든지 이런 좀 중소도시급에도 좋은 강소 대학들이 많습니다. 또 스위스 같은 데도 그런 학교들이 많은데 그런 학교들을 어떻게 보면 우리의 롤 모델로 삼아야 되지 않나 이렇게 보고 있고요. 지금 4차 산업혁명 시대의 교육은 과거의 교육하고 형태가 달라집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교수가 자기가 교육 설계를 하고 자기가 아는 지식을 학생들한테 전달했어요. 근데 때로는 이게 기업이나 지역사회에서 필요한 교육이 아닐 때가 많았습니다. 그것이 뭐냐? 공급자 중심이었거든. 근데 이제는 수요자 중심으로 가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지역사회의 기업이 요구하는 어떤 인재상, 자기네들이 이런 교육이 필요하다. 우리가 컴퓨터가 필요하다. 영어가 필요하다. 또는 경영학, 회계학이 필요하다. 하면 이러한 학문들을 우리가 만들어서 제공해주는 이런 거죠.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요새 혹시 그 미네르바 스쿨이라고 들어보셨나요? 그게 이제 최근에 나와 있는 가장 첨단 형태의 고등교육입니다. 그거는 캠퍼스가 없어요. 그 학교는. 그리고 하버드 대학에 합격한 아이들이 하버드 대학을 포기하고 이 미네르바 스쿨로 갔습니다. 그럴 정도로 오늘 그 대학 신문에 보면은 미네르바 스쿨에 대해서 크게 나왔는데 그것은 무엇을 의미하느냐? 인제는 학습자가 스스로 공부할 걸 찾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미네르바 스쿨은 전 세계 7개 도시에 있어요. 기숙사밖에 없습니다. 학생들은 기숙사에 기숙하면서 스스로 사회에 나가서 지금 우리 사회가 가진 문제점이 뭐냐 이거를 찾아가지고 우리가 이거를 한번 해결하기 위해서는 어떤 공부를 해야 되겠다는 걸 스스로 짭니다. 그래서 소위 말하는 수요자 중심에서 더 나아가서 학습자 중심이 되는 거죠. 학습자 중심의 교육. 이런 방향으로 점차 우리의 방향을 틀어가면서 우리 지역사회, 홍성이면 홍성, 충청남도면 충청남도, 내포신도시면 내포신도시가 가지고 있는 문제점들을 직접 찾아서 학생들이 스스로 공부할 거리를 찾고 그걸 통해서 문제 해결을 해서 지역사회에 기여하는 인재.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덕목이라고 볼 수 있죠. 우리가 흔히들 어떤 도시 주변에 신도시를 건설하면 사실은 구도심이 빠집니다. 지금 내포 신도시도 그런 현상을 겪고 있죠. 그러면 우리가 사실은 그 내포 신도시나 이것이 인구가 감소하는 시대에는 저는 사실 구도심을 살리는데 더 영점을 뒀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학자로서. 그런데 이제 지금 내포 신도시는 이미 만들어졌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구도심을 살리는 노력을 해야죠. 그게 도시 재생입니다. 제가 이 대학에 오기 전에 한 15년가량을
도시 재생 연구를 많이 했고 또 외국의 도시 재생 사례를 많이 봤는데 우리 홍성군, 특히 홍주 읍성을 중심으로 하는 홍성의 구도심은 굉장히 많은 역사, 문화 자원이 있어요. 그리고 또 주변에는 남당항이라든지 뭐 오서산이라든지 뭐 용봉산이라든지 좋은 또 자연 자원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잘 어우러서 구도심을 살리는 노력을 하면은 구도심과 신도시가 상생 발전할 수 있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하는데 어쨌든 어느 한 지역이 발전함으로 해서 다른 지역이 피해를 보기 때문에 그 발전을 가로막아야 되겠다. 끌어내려야 되겠다. 이런 생각은 하시면 안 되고 절대로 상생할 수 있는 방향을 찾아야 되는데 신도시는 신도시가 갖고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깨끗하고 뭐 새로 지어졌기 때문에 뭐 여러 가지 편의 시설이 갖춰져 있다든지 교통이 편리하다든지 이런 것이 있죠. 그러나 구도심이 가지고 있는 장점이 또 있습니다. 그건 뭐냐? 역사 문화에 손때가 묻어 있는 인간적인 삶이 묻어 있단 말이죠. 그래서 외국의 경우도 보면은 요새는 다시 구도심으로 돌아오는 이런 사례가 많아요. 특히 관광도 옛날에는 그렇게 빛가번쩍한 뭐 뉴욕이니 뭐 이런데 새로운 도시를 많이 보러 갔지만 이제는 오히려 거꾸로 옛날 마을을 찾아서 관광도 하고 찾아간단 말이죠. 그래서 도시의 정체성이라는 건 구도심에 남아있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저는 구도심이 가진 그런 특성과 정체성, 아이덴티티 이거를 살리면서 신도시가 가진 장점과 서로 상생해서 서로 발전할 수 있는 이런 계획을 만들어내야 되는 게 중요하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뭐 생각이 많죠. 지금 머릿속에 그냥 팍팍 돌아갑니다. 근데 지금 이 총장을 하다 보니까 제가 그냥 한 사람의 학자로 돌아가고 싶어요. 전 내가 돌아가서 직접 가서 뛰면은 뭔가 새로운 걸 많이 할 텐데 지금은 저에게 주어진 역할이 이제 그것뿐이 아니라 대학 총장으로서 여러 가지 역할을 해야 되기 때문에 실제로 제 전공에 대해서 깊이 뛰어들지 못하는 게 좀 아쉽긴 합니다만은 그래도 제가 그동안 한 35년 동안 대학에서 이 도시계획이라는 학문을 전공하면서 가지고 있는 뭐 큰 그림이랄까 통찰력이랄까 이런 걸 가지고 제가 중요한 순간마다 이렇게 뭐라 그럴까 자문을 한다고 그럴까 충고를 한다고 그럴까 이런 역할은 충분히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시다시피 지금 이제 4차 산업혁명 시대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교육이 지금 변하고 있습니다. 교육이 변하고 있는데 여기에 4차 산업혁명 시대에 가장 필요한 교육 중에 하나가 첨단 기술의 발달입니다. AI라든지 3D 프린팅이라든지 자율주행차라든지 또는 뭐 클라우드 컴퓨팅, 뭐 빅데이터 이러한 그 4차 산업혁명 시대의 중요한 학문들은 사실 우리가 좀 약해요. 우리 청운대학이 아시다시피 그런 첨단 과학기술의 발달에 관한 거는 좋은 대학에서 하라 이거야. 서울대학교, 연고대에서 하라 이거죠. 그렇지만 4차 산업혁명 시대에도 인간에게 꼭 필요한 게 있어요. 그건 바로 인간의 감성. 그거는 4차 산업혁명 시대의 기술이 대체하지 못합니다. 지식은 AI가 대체할 수 있어요. 인공지능이. 또 노동은 로봇이 대체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먹고 마시고 느끼고 자연에서 이렇게 체험을 하고 이런 것들은 AI가 대신해 줄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런 학문들이 우리 학교에 많이 있다는 게 아주 큰 장점이기 때문에 저는 4차 산업혁명 시대에 필요한 방법론, 디바이스 우리가 핸드폰을 우리 스스로 개발하진 못하더라도 이런 핸드폰 같은 기계가 나오면 이 기계를 잘 활용할 줄은 알아야죠. 그래서 이거를 그 4차 산업혁명 시대의 가장 기본적인 기술들을 습득해서 그것이 AI나 로봇이 대체하지 못하는 인간의 감성 부분과 결합해서 여기를 우리나라 최고로 만들고 싶은 겁니다. 그러면 이게 어떻게 보면 뭐 틈새 시장이 될는지는 모르겠지만 이게 앞으로 굉장히 유망한 부분이 되기 때문에 우리의 공연 예술이라든지 요새 뭐 BTS 있지 않습니까? 그다음에 호텔 관광 경영대학이라든지 이런 것은 우리 대학의 큰 강점이고 또 물론 인천에 있습니다만은 산업대학을 우리가 가지고 있어요. 전국에 산업대학이 2개밖에 없습니다. 이제는. 그 산업대학은 이제 직장에 다니면서 학위를 받을 수 있는 과정이기 때문에
이 산업대학을 활성화시킴으로 해서 4차 산업혁명 시대에 평생교육이 필요한 것을 우리가 보완해 준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죠. 우리 청운대학교가 그러한 강점을 살려서 학생 성공 시대를 이끄는 지역의 강소대학이 될 테니까 우리 학부모님들은 우리 학생들을 우리 학교에 보내주시면 그들의 꿈과 열정을 살려서 아주 훌륭한 인재로 배출하고 또 이 인재들이 만일의 경우 취업이 안 된다 하더라도 취업이 될 때까지 끝까지 책임을 지고 취업시키는 이러한 시스템을 만들어서 한국 학생 성공 시대를 이끌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장학금은 많이 준비해 놨습니다. 장학금은 뭐 솔직히 말씀드리면 지금은 돈이 없어서 학교를 못 다니는 시대는 아닙니다. 가정 형편이 어려우면 그렇죠. 국가 장학금 제도가 우리 학교의 문제가 아니라 국가의 장학금 제도가 아주 잘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거에 플러스해서 우리 학교가 각종 장학금을 주고 있는데 아마 장학 제도는 다른 학교에 못지않게 잘 돼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고 아까 제가 그 말씀드렸잖아요. 취창업 중점 연계 사업이라는데 우리가 그 교육부로부터 그 공모에 해서 뭐랄까 당선이 됐다 그럴까 하여튼 공모에 저게 돼가지고 14억 9천만 원씩 우리가 정부로부터 장학금을 받아요 학생들한테. 이거는 재학 중에 학생들이 기업에 나가서 일하면은 그 학생들한테 장학금으로 주는 겁니다. 그러면 기업에서 학생들한테 아르바이트비니 뭐 인턴비니 줄 필요가 없어요. 우리가 주니까. 그러니까 기업은 기업대로 학생 인재를 갖다 쓰고 우리는 학생들을 기업에서 취업 창업을 위한 준비로서 아르바이트 내지는 인턴을 하게 하고 그거를 정부 돈으로 갖다 학생들에게 주고 이렇게 하기 때문에 지금 마음만 먹고 열심히만 하고 뜻만 있으면은 진짜 돈이 없어서 공부 못하는 시대는 지났다. 얼마든지 우리 학교에 오시면 장학제도는 잘 돼 있다. 이런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바로 그게 아까 제가 말씀드린 평생교육체제 사업에 우리가 된 건데 응모해서 된 건데 그걸 이제 줄여서 라이프 사업이라고 합니다. 라이프. 그것이 뭐냐 하면은 직장에 다니시는 분들이 와서 학위를 받으실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학령기에 고등학교 졸업하고 바로 대학을 못 가는 뭐 가정 형편이 어려워서 못 갔건 뭐 그 당시에 공부하기가 싫어서 못 갔건 뭐 하다가 지금 직장 다니면서 아 학위가 필요하다 하는 분을 교육시키는 프로그램입니다. 그게 우리가 4년 동안 지금 앞으로 4년 동안은 아무 저거 없이 할 수 있도록 저 교육부로 받았고 그것이 잘 돼서 평가를 받게 되면은 계속해서 이제 우리 학교는 평생 교육을 할 수 있는 그 대학 이름을 우리가 사회 서비스 대학이라고 붙였는데 그런 학교가 되는 거죠. 그게 전국에 한 27개 학교밖에 없습니다. 27개인가 30개. 예, 예. 근데 그 자격 기준을 봤을 때 네. 그 자격 기준이라는 게 있죠. 예. 있더라고요. 예. 그래서 그거는 바운더리를 조금 이렇게 좀 완화시킬 수 없느냐. 그건 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도 그 입학생을 뽑는데 굉장히 어렵거든요. 그래서 마이스터고나 특성화고를 나온 사람들이 온다든지 아니면은 현재 취업을 하고 4대 보험을 받으면서 9개월 이상 그 경력이 있어야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도 지금 정원을 지금 다 못 채웁니다. 그러니까 그 문호를 좀 확대하면은 우리도 정원도 더 채우고 또 우리 대학의 정원 채우는 게 문제가 아니라 그렇게 교육 못 받으신 분들이 더 많은 분이 혜택을 받을 수 있다 해서 이것은 우리도 지금 교육부에 요청을 하고 있고 또 이런 것을 언론에서도 좀 말씀을 해주시면 교육부도 이런 걸 받아들여서 그러한 기준을 좀 완화해 준다 그러면 학생 우리 대학도 좋고 대학의 학생 모집에도 좋고 또 그 교육을 못 받으신 우리 뭐라 그럴까 소외계층이라고 그럴까 하는 분들한테도 교육의 기회가 훨씬 더 늘어나는 것이니까 굉장히 바람직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죠. 요 다음 11월 11일 날 국회에서 이 평생교육 체제 때문에 아마 교육부총리도 온다고 그러는데 교육부총리하고 그 국회 교육위원으로 있는 국회의원하고 우리
그 평생교육 체제 사업을 하는 대학의 총장들 내지는 학장들하고 같이 모여서 포럼 간담회를 하게 돼 있습니다. 미래 교육이 이렇게 갈 거라는 걸 예측하고 우리도 그거에 대비를 해야죠. 그래서 반드시 강의실에 앉아서 옛날에 선생님이 그냥 가리키는 이런 거, 지식은 이제 네이버 찾아도 나오고 뭐 다 나오잖아, AI를 통해서. 이제는 어디로 가야 되느냐? 제 주장이 그겁니다. 현장으로 가야 된다. 교육은 이제는 모든 교육이 현장에서 일어나야 돼. 기업 현장이든 지역사회의 현장이든. 그래서 우리가 그 여기 광천에 대평 창고라고 있어요. 그거를 이슈 창고라고 그래서 거기 그 청년들의 문화예술 공간도 만들고, 그 다음에 창업 공간도 만들어서 창업 교육, 창업 보육을 시키고, 그 다음에 휴식 이런 것도 함께 할 수 있으면서 유기농 제품과 뭐 이런 것들을 생산해 가지고 판매 이런 것도 하는 복합 문화 공간을 지금 만드는데 우리 청운대학교가 거기에 직접 투입이 돼서 하고 있다는 거죠. 바로 그런 것들이 앞으로의 필요한 교육의 혁신이 되지 형태가 되지 않을까 싶고, 이것이 새로운 교육이다. 이것이 혁신이다. 그래서 저는 그러한 혁신 사례를 가지고 지금 세계에 도전을 합니다. 우리 청운대학은 다른 세계의 어떤 나라에서도 하지 않는 이러한 지역사회와의 상생을 하는 혁신을 내가 준비해서 발표하겠다. 이렇게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내년 5월쯤에 발표가 될 겁니다. 우리는 교양대학이 있어요. 따로 교양대학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교양대학에서는 4차 산업혁명 시대에 필요한 어떤 교양교육, 그 중에서 이제 제일 중요한 게 뭐냐? 인성이거든요. 그 인성교육에 중점을 두고 있고, 그래서 우리는 뭐 영어로 얘기해서 뭐 하지만 하여튼 글로벌 시티즌십을 만드는 거다. 그래서 전 세계가 공감할 수 있는 윤리적 의식을 가진, 지성인으로서의 윤리적 의식을 가진 그런 교육에 집중하고 있고요. 또 그 외에도 비교과 프로그램이라고 해서 꼭 학점을 따지 않더라도 학생들이 뭐랄까 교양적인 측면에서 또는 인문학적인 소양을 갖추기 위해서 하는 그런 비교과 프로그램을 또 많이 운영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거를 청운 인재 양성 시스템이라는 걸 만들어 가지고 그걸 이제 CEP라고 만들었습니다. 제가 청운 임파워먼트 플랫폼이라는 걸 만들어서 거기에다 다 탑재를 합니다. 그러면 이 학생이 입학 때부터 고등학교 때는 얘가 성적이 어땠고, 고등학교 때 무슨 과목을 좋아했고, 취미는 뭐였고, 이거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대학 4년 다니는 동안에 학점은 어땠고, 공부는 어떤 걸 했고, 그 다음에 지금 말씀드린 교양에서는 어떤 과목들을 수강했고, 비교과 프로그램은 어떤 걸 했고, 동아리는 어떤 활동을 했고, 뭐 수상 경력은 어떤 게 있고, 이런 모든 이력을 쌓아가지고 마지막에 취업과 연계를 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학생은 적성으로 볼 때 뭐 공연예술가를 가는 게 좋겠다. 이 학생은 기업으로 가는 게 좋겠다. 이 학생은 뭐 기술 파트로 가는 게 좋겠다. 이런 것들을 딱 해서 적절하게 맞는 곳에 취업을 시켜주는 노력을 하는 거죠. 그리고 어떤 경우는 이제 여기 창업보육센터나 이런 걸 통해서 창업을 할 수 있게 만들어 주기도 하고, 그래서 이렇게 취업까지 완결되게 해서 사회가 필요로 하는 인재를 만들어내는 것이 바로 학생 성공 시대다. 이런 얘기죠. 아유, 그럴 리가 있겠습니까? 여기는 청운대학교 홍성 캠퍼스는 우리 설립자분께서 이 지역분입니다. 그래서 이 지역에 소외되는, 교육으로부터 소외되는 사람을 없게 만들자 해서 이 지역의 인재를 키우기 위해서 만든 대학이에요. 그러니까 국립대학이 아닙니다, 이거는. 그러니까 그 설립자의 그 뜻을 저버리면 안 되는 거죠. 근데 이제 학령 인구가 줄어들고 교육의 그만큼 줄어들면은 축소될 수는 있을 수 있어요. 그건 어쩔 수 없는 현상입니다. 지금 전국 대학이 아까 얘기했잖아요. 120개 대학이 문을 닫아야 될 정도인데, 그게 120개 대학이 문을 딱 닫으면 살아있는 대학들은 그대로 가면 돼요. 그렇지만 그렇게 되지 않습니다. 지금 전국 대학이 어떻게 몇 개입니까? 신학대학 이런 것까지 다 합해서 한 400개 가까이 되는데, 이 대학들이 다 조금씩 줄어드는 거예요. 다 축소되는 겁니다. 다 함께. 물론 뭐 서울대학, 연고대학 축소 안 되겠지, 수도권의 유수 대학은. 그렇지만 모든 대학들이 이 영향을 입는 겁니다. 차라리 그냥 120개가 문을 다 닫아버리고 청운대학은 살아남으면 우리 그런 이유가 없겠지만, 그러니까 우리는 그 설립자님의 그 고귀한 뜻을 저버리면 안 된다.
라는 것이고, 그러나 학교가 발전하기 위해서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인천으로도 가고, 인천에 우리 갔잖아요. 그거를 뭐 비난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건 참 제가 볼 땐 속 좁은 견해야. 왜냐하면 여기도 잘 하면서 인천을 잘해야지, 여기를 인천을 갔다고 여기가 죽었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된다 이거지. 나는 다 살린다 이겁니다. 그리고 그것이 상승 효과, 시너지 효과를 내도록 해야 된다 이거. 그래서 우리 청운대학은 본부는 여기 있다. 그렇지만 우리는 부산도 가고, 나중에는 서울도 우리가 쳐들어가고, 내 뜻은 베트남도 가고, 심지어는 뭐 뉴욕에다 청운대학 분교 만들지 말라는 법이 어디 있어요. 그렇게까지도 나는 꿈을 꾸고 있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은 뭐 전혀 제가 볼 때 걱정할 필요가 없다라고 생각을 하고, 홍성에서 만일에 이런 학과들이 잘 클 수 있고 주변에 배우 인구가 있다 그러면 뭐 왜 홍성을 무시하고 다른 데 힘을 쓰겠습니까? 그러나 학교는 발전하기 위해서는 영국의 옥스퍼드 대학이나 케임브리지 대학은 저기 그 런던에서도 주변 변두리에 있어요. 미국의 하버드 대학도 뉴욕이나 와싱턴에 있지 않습니다. 케임브리지라는 보스턴에서도 멀리 떨어져 있는 조그만 마을에 있어요. 그렇지만 그 하버드 대학이 세계적인 대학이 된 건 뭐예요? 거기 학생들이 전 세계로 뻗어나가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홍성에서 인재를 길러서 전국적인 대학을 만들고 싶고, 나아가서는 해외까지 우리가 진출하는 그런 대학을 난 만들고 싶어요.